안녕하세요. 다다플랜입니다. 제가 이번에 산 다이소 스티커 같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벚꽃 시리즈 나온 거 보다가 이 조각 스티커가 갖고 싶었는데 제가 사는 지역에는 이 상품이 전부 미취급으로 뜨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이소몰에는 팔고 있길래 이거 사는 김에 어디 스티커로 배송료 무료 될 때까지 한번 채워보자 싶어서 거의 쓸어 담다시피 해서 샀습니다. 물론 스티커만으로는 3만 원을 채우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어서 요즘 코덕들 사이에서 나름 핫하다는 화장품 몇 개 주워 담기는 했습니다. 이 스누피 스티커는 빅 스티커라 적혀 있긴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큰 스티커가 나와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냥 놀고 있는 제 아이패드에 붙이든가 해봐야겠습니다. 이 스티커는 제가 구매를 하고 난 이후에 판매 종료가 됐더라고요. 가끔 이런 방향 지시 스티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았는데 어쩐지 레어템을 산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 롤 스티커는 포장용이지만 리본 무늬도 그렇고 이 하트 색감들도 나빠 보이지도 않은 데다가 약간 발렌타인데이 느낌이 난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적당히 조합해서 쓰면 색다른 느낌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이 곰돌이가 그려진 스티커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선물 포장용 스티커인데 그림도 나름 큼지막하고 이 꽃무늬가 특히 너무 귀여워서 활용하면 다꾸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견출지 스티커를 자주 애용하는데 파스텔 톤이라서 한번 사봤고요. 350개나 있어서 여러모로 잘라서 쓰거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케어베어 스티커는 30장이 들어있는데 그림이 약간 빈티지합니다. 하지만 30가지가 전부 다 다른 그림이 들어있다고 해서 어떻게든 한번 또 써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사봤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몇 가지 스티커를 사봤는데 이 작은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가 시도는 하지 못했지만 언젠간 먼슬리를 한번 쓸 때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를 해봤고요. 이 데코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검정색 스티커가 친구에게 받은 것 중에 있어서 다꾸를 했는데 여기 뒷면에 있는 이 B타입의 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이 B타입의 스티커가 4장이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2가지씩 각각 나누어서 들어있더라고요. 그래도 이것도 뭐 나름 활용하면 또 다음에 예쁘게 다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데코 스티커는 보니까 폴라로이드 꾸밀 때 쓰는 것 같은데 포토카드 꾸밀 때나? 제가 친구에게 받은 스티커 중에 약간 로판 스타일의 스티커가 있거든요. 그거랑 같이 섞어서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 판다 스티커로 오늘의 다꾸 해볼게요. 때마침 이렇게 오므라이스가 그려진 모조지 스티커도 있고 또 저한테 판다 캐릭터가 그려진 모조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판다로 다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다이소에 들려서 쫌쫌다리로 스티커를 사다가 각 잡고 스티커만 사기에는 이번이 처음인데 은근히 부자가 된 느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다 모조지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서 찾아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이때 아니면 이 판다 모양의 모조지를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토마토 그림이 많아서 모조지 중에 토마토가 그려진 이것도 조금 활용해 볼까 합니다. 친구가 준 마테 중에 토마토가 그려진 마테가 2개나 중복으로 감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저 쓰려고요.
이것도 조금 오래돼서 그런지 중간에 이렇게 찢어지네요. 전에 이 닫고 할 때 토마토 부분을 잘라서 썼는데 생각보다 귀여웠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토마토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마토 경계선이 블러 처리가 돼서 약간 흐릿해서 가급적 테두리가 잘 보이게끔 자르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다이소 스티커 개봉하면서 다른 분들처럼 택배깡 해서 박스부터 까고 싶었는데 제가 택배 박스는 일단 현관 밖에서 해체쇼를 하고 내용물만 집에 드리거든요. 박스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것도 싫고 특히나 택배 박스를 이제 바퀴벌레가 많이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은 이후부터는 집에 못 두겠더라고요. 이렇게 토마토를 기본 배경처럼 한번 깔아봤습니다. 이제 이 판다 스티커를 붙여볼 건데 이 판다 스티커가 사실 굉장히 쓰기가 좀 애매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판다 스티커를 또 쓸 거니까 잘 어울릴진 모르겠지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저 이 아래쪽에도 마테에 마저 깔아보려고요. 친구가 마테를 감아준 지도 벌써 이제 1년이 다 되니까 일단 빨리 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마테를 끝까지 붙이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은 프레임 느낌으로 잘라보려고 합니다. 마테 남기지 말고 다 써보려고요. 일단은 쓸 수 있는 만큼만 써보겠습니다. 여기 토마토 가려지는 부위는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으로 감겨있는 이것도 마저 쓸 건데 여기를 메꿀 만큼의 길이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다른 스티커를 붙이거나 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이거는 여기서 일단 자르겠습니다. 잘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기들끼리 붙어서 난리가 났어요. 다행히 길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프레임 형태로 붙이니까 생각보다 예쁜데요? 이제 스티커들을 좀 채워볼게요. 지난번 올린 영상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드디어 저도 천만 영화의 발도장을 찍고 왔습니다. 다이소 모조지들이 대체적으로 톤이 비슷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붙여도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녀오자마자 이제 닦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귀찮아. 모드가 발동하기도 했고 영화의 여운을 좀 진득하게 느껴보려고 수다 없이 해봤는데 정말 오롯이 닦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 꽤 좋았습니다. 아무튼 영화 보면서 오열할 수도 있다는 말에 미리 무인 영상 같은 것도 보고 어느 정도 스포도 조금 보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이거는 여기쯤에 붙일게요. 당연히 휴지도 잔뜩 챙겼고 심호흡도 엄청 하고 진짜 면접 가는 기분으로 긴장하고 봤는데 그 덕인지 펑펑 울지는 않았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분이 혼자 오신 듯 했는데 이미 여러 번 관람하신 포스가 있었어요.
시작 전부터 아주 편안한 자세로 광고 타임 동안은 아예 주무시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단종이 노상군으로 강등되고 청룡포로 이제 유배를 가는 그 순간부터 훌쩍이시더니 나중에는 코까지 푸시는 바람에 오히려 제 눈물이 쏙 들어갔다고나 할까요? 그래도 눈물을 아주 조금 흘리기는 했습니다. 연출에 대한 호불호에 대한 이야기도 저는 많이 들었는데 그 밤티 난다는 호랑이 CG는 저한테는 전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게 모조지다 보니까 유포지처럼 이렇게 종이를 제꼈더니 구겨지네요. 조심해서 뜯어야 될 것 같아요. 중국 무협 드라마를 조금 보거든요. 저 나름 동양의 해리포터 아니냐고 중두 보는 친구들한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해리포터가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면 중국 무협 드라마는 칼을 타고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하기는 하는데 확실히 중국 드라마는 연출면이나 CG, 대본, 연기 등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장식 같은 것도 좀 과하다시피 주렁주렁 뭐가 많이 달려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중국 드라마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왕가 사는 남자의 호랑이 정도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별 위치만 살짝 옮길게요. 이것도 지금 보니까 색깔만 다르지 디자인은 똑같지 않나요? 아마 재탕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나름 여기 떨어진 것도 하트 모양이라서 붙이려면 붙일 수 있겠어요. 이렇게 조그만 하트. 잔뜩 먹고 지쳐서 누워있는 느낌으로 붙여주겠습니다. 옆에 토마토 친구도 하나 붙여주고요. 소세지 문어 친구도 붙이겠습니다. 호랑이가 작지 않나? 이 정도 생각만 했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케첩 뿌려주는 친구를 여기에 붙이겠습니다. 여기 소세지 하나 들고 튀는 걸로 붙일게요. 이러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여기 토마토 사이로 들어가는 판다도 하나 붙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호랑이 CG보다 노루가 더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풀 뜯어먹는 장면이 너무 정적이라 그런지 차라리 진짜 사슴이나 노루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기 이거를 케첩처럼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영화가 좀 호로록 지나가는 느낌이어서 서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었지만 유해진 씨의 연기가 기대보다 훨씬 좋아서 특히나 마지막 장면은 숨도 안 쉬고 집중해서 봤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줄 생각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또 이렇게 연결이 됐네요. 오므라이스는 숟가락으로 퍼먹어야 되니까 숟가락도 하나 붙여줄게요. 여기 붙이고 남은 게 또 하트 모양이라서 이것도 붙이겠습니다. 왕가 사는 남자가 만듦새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극장으로 가게 만든 그 힘 하나만 본다면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나 결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영화도 그렇지만 특히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긴 호흡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스카이캐슬이나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결말이 별로면 앞부분을 아무리 재밌게 봐도 희석이 된다고나 할까요? 여기 찢어진 부위가 있어서 포크를 붙이겠습니다. 토마토를 찍어 먹는 느낌으로 붙여주고 이 숟가락 위치를 좀 바꾸겠습니다. 오므라이스를 보고 먹고 싶어하는 이 친구를 여기 사이로 붙여줄게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숟가락을 여기에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용두용미 드라마는 몇 없으니까 뭐 제껴두더라도 용두3위보다는 그래도 사두용미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기억에도 남고요. 이 스티커를 맞아 털어서 붙이고 싶은데 어울리지 않으면 떼겠습니다. 이 판다들을 부분적으로 테두리 바깥쪽으로 좀 붙여보겠습니다. 위치는 좀 어긋나게 붙일게요. 나중에 좀 지저분하다 싶으면 그때는 제거하면 되니까요. 오늘 닭구는 여기까지 하고 얼른 일기를 써서 가져올게요. 이렇게 일기를 써서 가져왔습니다. 원래 제가 사극이나 시대극을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왕가 사는 남자 보고 나니까 조금 헛헛하기도 하고 약간 여운이 남아서 하이에나처럼 다른 사극 드라마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종영한 은혜하는 도적님화를 봤습니다. 3.1절 연휴 내내 몰아서 봤는데 분명 웃으면서 끝났기 때문에 해피엔딩 같은데 또 묘하게 그 시대상이나 신분 차이를 생각하며 해피엔딩만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래서 마음이 더 심란해져서 그런 마음을 일기에 담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해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